자, 베리지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전산회계 1급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같이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회계 2급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일반 점표에 대한 입력은 이미 배우고 왔죠. 그런데 전산회계 1급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 부분과 이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다 라고 하면 일반 점표와 뭐가 다른가 이거부터 먼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반 점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랑은 관련성이 없어요. 그런데 메인 매출 점표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래들이 들어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 2급에 넘어가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에서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정확하게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메인 매출 점표 입력만 잘 할 줄 안다면 반대로 세무 2급에 가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매출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메인 매출 점표라는 점표를 등록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매출을 하는 사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죠.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물건을 팔고 나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과세하지 않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겠고요. 또 내가 어떤 증빙을 제공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은 10%가 과세되는 물건이고요. 이 10% 과세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됐든 혹은 그냥 종이세금 계산서라고 하든 어찌되었든 세금 계산서라는 걸 내가 발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편의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 판매자가 영수증을 주고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영수증을 주듯이 물건을 매출을 한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이걸 교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하여 가장 원칙이 되는 것은 10%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 계산서의 발행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수많은 거래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많은 거래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매출인지 매입인지 헷갈려요. 그럼 뭘 봐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교부하다 라고 하면은 이거 매출 거래구나. 반대로 수취하다, 교부받다 라고 하면은 이거 매입 거래구나. 이런 걸 이제 구분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 10%가 과세가 되었는지 세금 계산서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으면 11번 매출 과세야.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거죠. 자, 메인 매출 점표를 이미 알면서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고 듣는 친구들은 바로 일반 점표 입력 아래쪽에 이렇게 점표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날짜를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예를 들어서 1월 1일을 입력해 보았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과세는 사실상 매출 과세이며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매입과세입니다. 매출과세에서 매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 보시는데요. 이 아래쪽 보시면 바로 부가세 유형이다 라고 해서 매출의 11번 과세, 즉 과세 매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12번 영세, 13번 면세, 14번 건별 이런 내용들, 수출, 카과 이런 내용들을 함께 어떤 때 어떤 유형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은 내가 유형을 선택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증빙일 때 어떤 유형을 써야 되는지 알아? 라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 쪽이라는 걸 금액을 클릭하게 되면 옆에 부가세가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액을 기록할 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그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고요. 옆에 그 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단일세율로서 10%로 이렇게 과세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50만 원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5만 원의 부가세가 따라 붙은 걸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래쪽에 예시된 분계를 보시게 되면 제품 매출 50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매출세액에 대한 표현인 부가세 예수금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11번 매출 과세야 라고 하는 것부터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유형이 꽤 많았죠. 지금 보시다시피 12번 영세가 있습니다. 자, 영세라는 건요, 영세하다는 표현이 아니죠. 바로 0% 세율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0% 세율이 여기만 있던 건 아니고 16번 수출이다 라고 하는 곳에도 있습니다. 아니, 12번 영세와 16번 수출의 차이가 뭘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여서, 자, 12번 영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0% 세율을 적용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근데 왜 얘가 영세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보세요. 16번 수출부터 먼저 보시면 좀 편한데요. 16번 수출은 외국에다가 내가 직접 수출하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 물건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이 수출하는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굳이 판매자에게 소비하는 사람한테, 구매하는 사람한테 10%씩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나라에 내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위에 10% 과세는 사실 국내 거래일 때예요.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를 할 때에는 그에게 10%의 부가세를 받아서 나라에 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사람한테 10%씩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거래해서 징수를 하면서 나라에 이제 매출자가 대신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외국에 수출할 때만큼은 봐줬다는 거죠. 외국에 수출할 때는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세율대로 거기서 세금 내야 될 테니까 대한민국에선 안 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16번 수출 거래를 하게 되면 외국에 가서 그 나라 가서 세금을 내면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낼 부가가치세는 없구나. 이래서 0%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외국에다가 수출할 땐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외국에 있는 회사에게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은 날것의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 한글로 써져 있거든요. 한글로 써져 있는 세금 계산서를 굳이 외국인한테 줘봐야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죠. 자, 그러니 외국에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내가 지금 이 12번 영세 버전을 보면서 당황스러워요. 왜냐? 외국에다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0% 세율을 적용하재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표현도 쓰고 있냐면 세금 계산서라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요. 얘는 뭐지? 얘는 외국에다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얘는요,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거래는 아니에요. 근데 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야? 자, 이런 경우인데요. 우리는요, 무역거래를 보면요, 신용장이라는 걸 가지고서 거래를 한대요. 그래서 외국에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이런 회사들, 즉 수출하는 회사들은 이 신용장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0% 세율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이 국내에 있는 사업자도 외국에 갖다 물건을 주려면요, 자기도 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 있는 이 사업자가 국에 팔기 위해서 내가 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거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원래 국내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거래니까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대요? 근데 이거 내가 수출할 거거든? 그럼 나 어차피 영세율 적용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이 마스터엘시라는 원신용장을 가진 이 회사가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료를 사오는 것도 어찌 보면 외국에 수출할 거니까 이것도 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0% 세율이 적용이 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부수적인 내용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내국 신용장이에요. 외국으로 직접 가게 되는 마스터LC, 즉 원신용장이 아닌 지역 거래인, 국내 거래인 로컬 LC라는 내국 신용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외국에 수출할 신용장이라는 증빙이 있는 거래다
라고 해서 0% 세율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내국 신용장 거래라고 하거나 혹 우리가 수출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또 내국 신용장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구매 확인서라는 증빙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는 거래들은 어찌되었든 국내 사업자의 거래니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 안에는 0% 세율을 적용한 영실 세금 계산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0% 세율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직접 수출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사업자와의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거래인지를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내용들도 좀 볼게요. 첫 번째 11번 과세 보면서 10% 과세가 되면 11번 과세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학습할 때 그런 오해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래 보니까요. 10% 과세된 게 이 11번 과세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14번 건별도 있고요. 그 다음 17번 카과도 있고 22번 현과도 있습니다. 아니 10%의 과세 거래는 그냥 11번 과세라고 하면 되지. 또 건별은 뭐고 카과는 뭐고 현과는 뭐야? 라고 하는데 자, 제가 조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10%의 과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었죠. 즉 나머지 11번 과세를 제외한 14번 건별, 17번 카과, 22번 현과는 뭐가 없더라? 바로 세금 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과세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11번 과세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10% 과세는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건별, 카과, 현과가 나누어진 것은 뭐 때문이냐? 카드 전표라도 있느냐? 그럼 카과.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느냐? 그러면 현과. 그 무엇도 없느냐? 즉 일반적인 영수증만 존재할 뿐 세금 계산서나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즉 국세청이 원하는 정확한 증빙이 아니라고 한다면 14번 건별로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건이 그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별이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좀 쓰이게 되냐면 내가 판매를 했는데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는 과세를 해야 돼요.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10% 과세 물건이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드릴까요? 아유, 아니에요. 저 사업자 아닌데요. 그러면 카드? 아니요, 그냥 현금 결제. 그럼 현금 영수증이라도?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갈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건별이에요. 그래서 주로 개인들한테 판매할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여러분들도 왜 편의점에서 뭐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번호 누를래요? 라고 하면은 귀찮으니까 다 됐어요.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이 없는 거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소비자는 10% 부가세는 분명히 부담을 했고요. 자, 또 하나 조심할 점. 여러분들 여기서 카드 전표가 발행이 되었을 때 카과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아주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는 문제들이 종종 보여요. 뭐냐면 자, 우리가 10% 과세된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카드 결제가 되었대요. 그럼 세금 계산서가 없어? 아니야.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서 카드 결제되었어. 그럼 얘는 유형이 뭘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도 많이들 틀려요. 왜? 11번 과세라고 생각 전혀 못하고 이건 17번 카과일 거야. 왜냐면 카드 전표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세금 계산서와 10% 과세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상이 앞에 조건에서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자, 무조건 카드 결제했다고 해서 카과가 아니다. 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라.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만약 있는 거래라면 이건 11번 과세 거래입니다. 카과 거래는 철저하게 뭐가 없을 때다. 세금 계산서가 없을 때입니다. 자, 또 하나 얘기 좀 해볼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현금 영수증 발행인 현과 거래도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더라고요. 뭘 조심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꼭 있어야 돼요. 즉 발행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현금 영수증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서 세금 계산서 없고 현금으로 결제되었습니다. 라고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현금 결제했다.
라는 말로써 끝나면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라는 증빙, 이 증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 결제라고 해서 다 현과가 아니구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받아요. 그런데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 받았다 하더라도 현금 거래라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들이 발행을 해주죠. 자,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죠. 현금 계정이 아니라 보통예금 계정인데 이거 뭐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친구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왔어요. 이제 안 얘기한 거 좀 볼까요? 13번 면세, 그 다음에 18번 카면, 23번 현면이 남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면 면세를 적용하는 재화 용역을 판매했을 때입니다. 면세가 뭐였습니까? 세금이 면제된 품목. 이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맞아. 서민의 생활을 위해서 나라가 특정 품목들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그게 바로 미가공된 농축수임산물, 그래서 쌀 같은 거 있었지. 그 외에도 교육이라든가 의료, 우리가 필수적으로 받는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 토지의 매매, 이런 것들이 면세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죠. 자, 만약 그걸 몰라도 여러분들은 13번 면세 거래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13번 면세의 경우에는 바로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세 품목에는 이 계산서가 기본 증빙이구나.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면 13번 면세 거래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하지만 면세 거래도 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면세 품목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서 없이는 뭐가 있느냐? 카드 전표가 있으면 카면, 현금 영수증이 있다면 현면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카드 결제하고 현금 결제했어도 계산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3번 면세가 될 거고요. 그래서 과세 거래는 세금 계산서가 원칙 서류면 면세 거래는 계산서가 원칙 서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입 거래 좀 볼까요, 여러분들? 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교부받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사실 매출 거래보다 매입 거래가 조금 더 어려워요. 무슨 소리야? 나 매출도 어려웠는데.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겠습니다. 이 51번 매입 과세 거래다 라고 할 때 지금 보시다시피 10%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매입 거래가 더 어렵다고 하냐면 10%, 10%, 10%다. 세금 계산서 있다. 세금 계산서 있다. 세금 계산서 있다. 뭐지?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10% 과세가 되는? 내가 생각했던 원칙에 대해서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되었는데 왜 51번 매입 과세가 아니라 어떤 거는 54 불공이고 어떤 거는 55 수입이냐? 이거 난감하구나 라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요. 일반적인 원칙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일단 세금 계산서와 10%가 있으면 51번 매입 과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외적인 걸 보자 이거예요. 자, 나라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매입이라는 요건이 들어갔다는 건 차변에 내가 매입하는 원재료 같은 물건들을 매입할 때 매입하면서 부담한 VAT, Value Added Tax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다라는 매입세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매입세액 10%는 내가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 대급금이 있다면 이 대급금을 뺀 나머지만 납부하도록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다 보니 이 매입세액을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이 매입세액이 많았으면 좋겠죠. 매우 달콤합니다. 그러다 보니 쓰잘데기 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매입해 나가면서 자꾸 부가세 납부를 줄이고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되더라. 그래서 나라가 잘 생각을 해본 거죠. 이 매입세액을 빼줘야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빼주겠지만 혹시라도 부당하지 못한 이유로 매입 거래가 생겼다면 그건 매입세액에 대해서 10% 부가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없어. 빼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54번 불공입니다. 이 불공제는 10% 부가가치세와 세금 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않을 거야. 빼주지 않을 거야. 공제하지 않을 거야. 세금을 줄여주지 않을 거야. 왜? 너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했더라? 성실하게 그걸 써야지. 그래야 누구와 누구의 거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을 하지. 너 사업과 관련 없이 막 개인적으로 카드 쓰고 다녔더라? 개인적으로 세금 계산서 받아왔더라?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너 승용차에 대해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할 때 돈 좀 썼더라? 근데 승용차, 대한민국에 차 너무 많거든? 너가 굳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야 돼? 회사 업무 용도로 쓰는 거 맞아? 개인적 용도로도 더 많이 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범주 안에 들어오면 너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 옛날에 접대, 지금은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매입했어. 접대 너무 많이 하는 회사들 권장해 줄 수 없어. 접대하면서 매입세 부담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차감하지 않을래. 왜? 접대 많이 하는 회사가 세금 적게 낸다고 하면은 접대 못하는 회사들은 거기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의미니까 아무래도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자, 면세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요. 왜냐면 면세만 영위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세 면세를 함께 운영하는 내가 면세 쪽으로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다라고 한다면 서로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저쪽 면세만 운영하는 애한테는 매입세액 한 푼도 안 빼주면서 과세랑 면세를 같이 운영하는 나한테 면세 쪽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하면 쟤들 삐질 거야. 그래서 나도 면세 쪽 사업 관련해서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 면세 상품인 토지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을 하게 되면 역시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유들에 대해서 사유를 기억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불공제 처리하는데요. 이때 이제 가장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비영업용이라는 표현에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왜 비영업용이 혼란스러워? 그냥 업무에 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업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영업을 하는 부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게 업무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택시나 렌트카 운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제조기업들이 영업 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세법에서는 비영업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쓴다 안 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에 쓰고 있다 하더라도 내 업종이 중요한 겁니다. 내 업종이요. 택시, 렌트카, 운전면허 학원만 승용차는 영업용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택시 여러분들 아시죠? 승용차가 실제로 다니고 있고 운전면허 학원도 2종, 보통, 오토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서 하는 업종 아닌 이상은 나머지 일반 제조기업들은 다 비영업용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세법에서 다 비영업용이래. 자, 소형 승용차를 타게 되면 우리 8인승 이하 차량이죠. 8인승 이하 차량을 내가 샀다고? 내가 그걸 유지했다고? 내가 그거 기름 넣었어? 수리했어? 빌렸어? 렌탈했어? 그러면 우리 승용차 길바닥에 너무 많은데 이거 개인적으로 쓴 거를 회사에 경비 처리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이 실제로 업무에 썼는지 애매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8인승 이하의 이런 소형 승용차와 관련해서 구입을 했다거나 유지를 한다거나 빌리거나 임차를 한다면 매입세 공제 안 해줄 거야. 세금 계산서 잘 받아도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많이들 갈리는 게 뭐냐면 1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주연급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뭐에 대해서는 1000cc 이하 차량, 즉 경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겠더라.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제하지 않아요. 경차는 51번 과세 처리합니다. 그래서 경차가 아닌 승용차를 제재하겠다는 얘기구나. 자, 또 하나. 그러면 1000cc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에 대해서 구입, 유지, 임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예, 옛날 시험들은 cc수 표현을 정말 많이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표현해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부과되는 차량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경차는 개소세, 개별 소비세 안 내거든요. 아, 이 1000cc 초과하는 차량,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는 차량들이 바로 불공제 차량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승용차라든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접대, 즉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55번 수입은 또 뭐냐? 수입은요, 세관장이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이었다면 외국에 있던 물건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 나라도 당연히 거기서 보낼 때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고 보내요. 왜? 대한민국에서 어차피 대한민국 소비에 따른 세금을 그 나라 정부에 낼 거니까, 대한민국 정부에다 낼 거니까. 그래서 수입하는 물건은 일단 비행기든 배든 타고 올 때는 0%.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통과하려면 이 세관장이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비할 거죠? 네. 그러면 세금을 내고 가져가세요. 대한민국은 10% 세율, 단일세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의 세금을 납부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해 주면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관에다가 10%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물건값은 그 나라에다 주더라도 세금은 우리나라 세관에다가 주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과세 거래들 쭉 봤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여러분들. 10%가 과세가 되었지만 세금 계산서가 없을 때 카드 전표가 있으면 카과, 현금 영수증 있으면 현과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응용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10% 과세되었어요.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도 안 받았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도 안 받았고 또 카드 전표도 없고요. 현금 영수증도 없대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래가 바로 우리 매출 쪽에서야 건별이지만 매입 쪽에서는 뭐라고 한다? 매입 쪽에서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전산세무 1급증 가게 되면 스스로 일반 전표 거래냐 매입 매출 전표 거래냐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의 과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래인가 봐. 매입 거래인데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2번 영세. 그 다음에 이 면세는 면세제와에 대해서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죠. 이미 매출 쪽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반대로 내가 매입을 할 때 영세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럼 52번 영세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53번 면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바로 이제 불공제라든가 수입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유형에 대한 파악만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 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이제 매입세액에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라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출과세 거래들을 입력을 할 때 만약에 1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공급가액이 110이면 이렇게 부가세가 11만 원이다 라고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14번 건별 등록을 하고서 공급가액자리에다가 110이다 라고 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짜잔!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구나. 자, 뭐라는 거예요? 건별이라는 유형을 등록했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쪼개지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게 뭐가 있느냐? 17번 카과도 110만 원을 넣었습니다. 짜잔! 나눠지네. 자, 22번 현과도 110만 원을 넣었습니다. 얘도 나눠지네. 자, 그 다음에 57번 카과도 넣었습니다. 얘도 넘어지고. 자, 그 다음에 61번 현과도 넣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나누어졌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뭐뭐를 기억하자. 건별, 카과, 현과, 매출이든 매입이든 이 건별, 카과, 현과들은
공급가액 자리에 뭐를 넣어주면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쪼개지는구나. 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자동으로 쪼개지는 녀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자, 10% 과세는 됐어요. 근데 가장 원칙 서류인 세금 계산서가 없던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친절하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세금 계산서가 없으니까 내가 작업을 할 때 불편해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걸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는 게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개발자가 아예 건별, 카과, 현과는 합쳐서 금액을 넣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 매출 전표에 대해서 기출 문제들을 이 유형별로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건요. 판매를 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매출이며 세금 계산서구나. 그리고 실제 이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있었던 거죠.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유형은 뭐가 되겠구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으니까 두 가지 원칙적인 내용이 다 있으니까 11번 과세거래구나.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보시면요.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 세액이 들어있으니 11번 매출과세였겠구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1번 매출과세.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라고 했으며 세금계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11번 과세였어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든 포함이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11번 과세거래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유형들을 보시게 되면 판매를 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조심할 점은 내국신용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아, 내국신용장이 있다라는 건 내가 매출 거래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였구나. 근데 영세율이라는 표현 쏙 빼놓고 내국 신용장이라고 표현을 해줬구나. 어찌되었든 정답은 12번 영세였어.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에도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액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 영세율 세금 계산서고 세액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급했구나. 12번 영세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우리 유형을 파악하는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매출 매입에 대해서 유형 먼저 정리 잘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체크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와 함께 다음 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